자,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3월 5주차, 우리 5주차에는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될까요? 이번 주도 과학, 사회 주제 포함해서 재밌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짠! 제목이 뭐냐면요, 농부 할아버지와 아기 채소들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여지시죠? 농부 할아버지가 굉장히 흥이 많아요. 신나게 춤추기를 좋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아기아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채소들도 아직은 아기 채소들이어서 할아버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삭아삭 배추김치가 될 거예요. 저는 새콤달콤 케첩이 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아이들이 채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이 채소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자라고 또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재미있게 이 책의 내용을 그냥 읽고 이해했을 텐데 그 뒤에 한번 요약해 보도록 시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그 채소를 길러서 우리가 먹게 되는 과정까지를 한번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래?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신다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이랑 내용 이해를 도닥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짠! 진짜 투명인간. 자, 투명인간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들으면 무슨 공상과학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과학기술, 뭔가 신비한 이야기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장애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문학 분기 때 사회 주제, 과학 주제를 다루는데 투명인간이라는 주제를 과학의 관점이 아닌 사회의 관점에서 다룬다는 거죠. 에밀이라는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블링크라는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저씨는 시각장애인,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평소에 난 투명인간이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 알아보지도 않으면 숙제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에밀이라는 소년이 아저씨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마치 투명인간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오히려 배우고 경험하면서 에밀에게 자연스럽게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상인 혹은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험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소년이 터득해가는 과정을 스토리로 이해시켜 주곤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당장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많이 만날 만한 직접적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책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과 또 타인을 위한 배려, 다름에 대한 이해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자극이 돼줄 수 있는 아주 추천할 만한 이야기 책입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42가지의 마음의 색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책이 생각보다 두꺼운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장을 넘겨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듯이 이 책은 굉장히 짧은 내용들로,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파가 함께 담겨져 있어서 실제로 책의 무게나 분량에 비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소화하기 전혀 어려운 책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42가지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이라는 감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는 이 긴장이라는 감정을 스트레스라는 말로 보통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긴장감, 긴장한다 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건 꼭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긴장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 느끼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고,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 우울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되뇌어 보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짠! 1+1이 공짜가 아니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경제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비문학 교재로 자주 소개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책에서 다루는 경제 개념들은 제법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개념을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보다도
아이들의 실생활 경험에서, 자, 예를 들면 1+1, 우리 슈퍼에 가도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이러한 상품 패키지가 되어 있는 걸 자주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1이 달려 있으니까 공짜로 얻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과연 공짜일까요? 어른들은 알고 있죠. 이제 진짜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구별하고 이해시켜주는 재밌는 사례들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쉬운 구체적인 경험으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는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시를 들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돈으로 살 수 있어. 보통은 소비 활동을 이 정도로만 아이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로봇 하나를 10,000원 주고 사게 되면 내가 또 사고 싶은 또 다른 것을 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살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 소비활동 속에 담겨있는 경제 개념들을 맛보기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추천드릴 만한 책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자,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이거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책인데 너무 유명한 책이죠. 돈에 대한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키라가요, 말하는 강아지와 만나서 이 경영학의 천재가 되는, 큰 돈을 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 개념을 익혀가는 그 스토리들을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느냐라기보다 가치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곤 하는데요. 성공일기 쓰는 법. 이 키라라는 책 하면 성공일기 얘기를 항상 하시곤 하는데, 그 성공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 그걸 구체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 책에는 아이들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중요한 조언 2가지예요. 돈을 번다, 가치를 만들어낸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라. 두 번째,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자, 이런 관점을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내용 이해도 너무 쉽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아서 초등학생들에게 경제 또는 경영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추천드리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대단한 지리.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필요한 이유가 세계 사 이전에 세계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생소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책을 소개해 드릴 때 미국 지리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 외에도 중동 지역 또는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보면 아프리카까지도 이어지는 여러 개의 대륙들이 만나는 관문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미 지역을 설명하는 곳들을 볼 때 뭐 파나마 운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운하가 뭐지? 아, 수로야? 근데 굳이 그런 걸 왜 만든 거야? 자, 근데 지도로 보면 명확히 이해가 돼요. 왜요? 남미를 뺑 돌아가야 되잖아. 지정학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단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래서 운하가 필요하구나. 경제와 지리가 연결되고 사회 문화와 지리가 연결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시켜주는 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세계사 학습이 있기 전에 꼭 한번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는 주제입니다. 다음은 중학생들을 위한 책이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도서입니다. 짠! 중학생 토론학교 과학과 기술. 자, 이 책은 목차만 보면 책에 어떤 효용이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챕터 제목이 이래요. 식용동물과 애완동물은 정해져 있을까? 로봇도 투표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 답이 꼭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질문들을 참 많이 던져주고 있죠. 그 외에도 과학과 종교는 싸울 수밖에 없을까? 과학기술은 지금보다 속도를 내야 할까? 어른들도 쉽게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있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쟁점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서로 찬반의 다른 입장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로봇에게 투표할 권리를 줘야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요? 로봇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 책에서는 로봇에게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끝에도 뭐 이런 예시도 있어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한 사람은 두뇌가 멀쩡하고 한 사람은 몸이 멀쩡하다. 만약에 한 사람의 몸과 한 사람의 두뇌를 합쳤을 때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으로 봐야 될 거냐, 두 번째 사람으로 봐야 될 거냐, 이런 가정을 통해서 거꾸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끔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철학적인 사유들로 하여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갈 법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짠! 이 책인데요. 바이러스 좀 아는 10대. 근데 사실 이 책은요, 또 소개하기 전에 좀 미리 경고해야 되는 책일 수 있습니다. 이 책 좀 어려워요. 사실 저희가 책을 고를 때 이 책은 고등학생 정도가 읽기에 적합한 수준일 것 같은데 싶었습니다. 함께 읽는 이들을 통해서 조금 배워간다라는 생각으로 추천드리는 것이니 내용이 어렵다라고 전제하시고, 혹은 그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내가 흥미있게 읽을 부분까지만 읽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이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들어보고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는 고등학생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 책에서 그걸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걸까, 죽은 걸까? 앞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자, 이 책에 따르면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바이러스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작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 한 번 더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좀 더 어려워 보이지만 그 정보 자체가 흥미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마 재미있는 지적 자극이 될 겁니다. 이번엔 중3입니다. 짠!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정치와 법의 주제겠죠? 조금 더 깊이 가서 헌법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헌법을 과연 알아야 될까요? 오히려 형법이나 민법 이런 거 알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주제가 바로 기본권인데요. 이 책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권에도 과연 제한이 필요한가? 기본권 하면 여러 가지 거 있죠. 뭐 자유권이라고 하면 뭐 표현의 자유, 아니면 뭐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노키즈존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문별하게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하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애초에 출입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권한,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권리, 하지만 그 권리가 때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다양하게 던지는 책입니다. 다소 어렵게 보이지만 중학생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3월 마지막 주차 도서들을 알아봤는데요. 한 주 한 주 이 책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보니까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책 목록이 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혹시 지난주 영상, 그 전주 영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책들은 없는지, 학년은 좀 아래로 내리더라도 좀 더 쉬운 책은 없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치동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도전적인 내용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곤 해서 조금은 수준 높은 책들을 선정할 때가 있는데, 이번 주도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자신에 맞는, 또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들로 쉽게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4월달 새로운 책 리스트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